이번 편은 저번 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책임보험만 가입했다가 사고 나면 인생 망친다고요. 근데 아무도 어떤 확률로 얼마나 인생을 망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더군요. 최근에 무보험차 건이 하나 종결되었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죠. 사고는 시골길에서 후진을 하다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옆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어르신이 계셨는데 이분하고 충돌했습니다. 가해자 과실 100%의 사고죠. 보통 이렇게 사고가 난 경우는 중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고관절의 인공관절 반치환술과 반월성 연골 절제술을 받으셨습니다. 치료 비용이 책임보험 한도를 넘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이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접수했고 그쪽에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자, 그럼 보험회사에서 계산한 산출 내역서를 근거로 해서 가해자가 구상당할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급수를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관절의 인공관절 반치환술의 경우는 부상 2등급이고 후유장애는 8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한도는 부상 1,500에 장애 4,500만원입니다. 치료비는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대략 800만원 정도였고 치료비 외 부상 손해액을 포함하면 대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가해자의 책임보험에서는 한도 금액까지만 지급되므로 나머지는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받아냅니다. 이걸 구상이라고 합니다. 구상 금액은 240만원입니다. 상실 수익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항목이 장애보험금인데 1,200만원이고 장애 한도는 4,500만원 미만이므로 책임보험에서 전액 지급됩니다. 결국 가해자에게 구상되는 금액은 240만원입니다. 어라?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신세 망친다더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죠? 하지만 피해자의 부상 중 인공관절 반치환술 같은 경우는 영구적인 장애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오래도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니까 장애보험금도 커집니다. 일단 통계청의 연령별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중위소득을 구하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일용소득을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피해자의 상실 수익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산에 의하면 소득이 높고 상대적으로 어린 30대에선 장애보험금만 8천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가 들쑥날쑥한 것은 자세한 연령별 중위소득을 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계산을 구하는 건 아니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실 수익액이 모두 가해자에게 구상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책임 한도 금액이 4,500이나 되므로 대략 50세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240만원 외에 가해자에게 추가 구상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종합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검찰에서든 경찰에서든 형사합의금 등을 지불하고 형사합의를 해야지 아마 벌금 정도로 끝날 겁니다. 12주의 진단이었으므로 주당 50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600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필요합니다. 그 금액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5천만원 정도에서 끝나는군요. 5천만원이면 서울의 반지하 원룸 전세금 정도 되나요? 게다가 구상금이 1,000만원을 넘기는 경우는 49세 이하부터입니다. 2017년 경찰의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가 49세 이하일 확률은 52%밖에 되지 않죠. 또한 경찰의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부상사고 중 사망은 1%, 중상은 25%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상자라고 하더라도 52%만 1천만원 이상 구상됩니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하시고 부상사고를 내신 가해자 중 오직 14%만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거죠. 거기다 바로 전에 나는 무적이다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부상사고를 낼 확률이 8%입니다. 이 두 수치를 합쳐보면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인생을 망칠 확률은 1% 정도죠. 자, 이런 위험을 안고 당신이 아끼신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가입자를 저로 해서 다이렉트 보험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풀 담보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담보를 넣어서 계산한 보험료는 47만원 정도입니다. 모두 제외하고 달랑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의 보험료는 20만원 정도입니다. 자, 27만원 아끼자고 인생을 담보 잡으셨군요. 1년간 아낀 돈으로 구상당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을 나눠보면 적어도 175년간은 안심하고 운전하실 수 있는데 말이죠. 이런 이유로 깽값이니하는 수준 낮은 단어를 써가며 물어줄 돈이 얼마 안 되니 종합보험은 안 들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맞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깽값은 그렇게 크지 않고 심지어는 발생할 확률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는 확실하네요.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강제해야만 합니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선 깽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상식 이하의 분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외에 일반인 그런 분들이라면 견디기가 어려울 겁니다. 최악의 가해자 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집안 형편이 좋지 않으시다면 거의 확실하게 신용불량자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사건이 처리되는 6개월 정도는 집안 형편과 상관없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하시기가 힘들 겁니다. 돈은 어떻게든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멘탈이 무너지면서 가정도 그리고 본인도 망가지더군요. 그래도 깽값은 크지 않고 발생할 확률도 높지 않으니 책임보험만 들고 조심해서 운전하면 된다는 그런 장대한 계획을 혹시 세우고 계신가요? 자,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마이크 타이슨의 말입니다. 이제 조사 많이 해야 하는 편은 그만해야겠어요. 너무 힘드네요.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와보험연구소를 찾으시거나 clep.modu.s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